세안 후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을 손가락으로 충분히 침투시켜주고 그 위에 미스트, 에센스, 크림을 충분하게 도포한다면 피부가 더 촉촉해질까요? 과연 정말일까요? 그래도 많은 양의 수분이 침투했고 많은 양의 수분이 피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더 촉촉해질 거라고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물이 남아있으니까 촉촉해지지 않겠냐고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더 건조해질 수 있다고요.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 인사드립니다. 네, 의류미용과 겸임교수 맞고요. 피부 그리고 화장품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도 맞습니다. 얼마 전 예민 피부, 트러블 피부, 그리고 악건성 피부, 노화 피부, 그 다음 좁쌀 여드름 말고 염증성 여드름에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하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영상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그중 문제 있는 댓글은요, 세안을 한 다음에 얼굴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를 물기를 손가락으로 전부 다 흡수시키기만 하면 어떤가 라는 댓글과 조금 더 확장되어서 얼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화장품을 바르면 더 좋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세안 후에 물기를 완벽하게 닦아내지 않고 손가락으로 침투시키고 그 위에 화장품을 바로 발라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피부가 항상 건조하고 당기는 악건성 피부라면 더 건조해지고 더 당길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상황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요, 제가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을 중앙대학교에서 석사학위 했을 때 나왔던 제 후배님의 논문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세안 후 수건의 마찰이 얼굴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자, 2010년도에 변보경 후배님께서 작성을 하신 논문인데요. 일단 물기 제거 방법을 본다라면 세상에나 수건을 쓰시는 분이 91.5%인데 나머지 그냥 건조시킨다 또는 손가락으로 쳐서 흡수시킨다 아니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뭐 화장수 그 다음 에센스 크림 같은 것들 바로 바른다는 분이 8.5%나 되셨다는 겁니다. 즉 타올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 안 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8.5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세안 후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다음 단계에 바른 제품의 농도를 희석을 시킵니다. 피부가 많이 당긴다고 수분 에센스와 같은 것들을 쓰시죠. 수분 에센스는 수분이 고농축으로 들었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고농축의 수분 에센스가 피부에 남아있는 물방울에 희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분이 100배 고농축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물에 희석돼서 이것이 10배, 5배, 1배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아쉬움. 이거 모르셨죠? 물론 에센스뿐만 아니라 다음에 바르는 수분 크림 같은 경우에도 크림의 오일 디펜스가 피부에서 날아가는 수분을 막아줘야만 되는데 그 수분의 오일이 희석돼 버릴 수 있다라는 또 한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에 남아있던 그 수돗물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에센스와 크림을 잡고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부에 남아있는 바로 수돗물의 그 수분은요, 피부의 수분 공급 그리고 보습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수분을 더 많이 빼앗아 날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경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체육 시간에 여러분들이 얼굴을 세안을 하신 다음에 물기가 남아있는데 뭐 손수건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이 체육복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일단 교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복으로 바꿔 입은 다음에 이 물기를 티슈를 몇 장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대충 이렇게 닦아줍니다. 대충 닦아주면 이 티슈는 젖겠죠. 그 상태에서 물기가 조금은 남아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수분인데 지가 피부에 남아서 잠시 후에 내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니요. 오히려 한 20분 또는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요, 이 수분이 피부에 있는 각질을 데리고 날아가서 오히려 피부가 더 당기는 느낌, 정말 기분 나쁘게 당기는 그런 안 좋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수분이 피부에 침투가 안 되고 왜 날아갈까요? 그림과 같이 우리 피부의 가장 최외곽인 각질층엔 수분이 약 10% 정도가 있어야지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물 성분은요, 입자가 되게 작아요. 되게 작다 보니까 가볍고요. 가볍다니까 피부에서 어때요? 증발을 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의 특성이 서로 장력, 서로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위에 있는 수돗물이 날아갈 때 그냥 지네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피부 각질층에 있는 수분을 잡아가지고 같이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 피부 각질층에 있는 10%의 수분을 어때요?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각질층의 수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에센스 또 크림을 발라놔도 어떻다고요? 그것들을 희석해서 다시 날아간다라는 것. 이 아쉬움, 이 안타까움. 여러분, 수돗물과 미스트 또는 토너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단 수돗물 대 미스트, 토너라고 얘기한다면 수돗물은 그냥 날아갈 수 있겠지만 미스트나 토너는요, 그냥 물이 아니죠. 미스트 우리가 건조할 때 뿌리잖아요. 촉촉하죠. 얘네들 같은 경우엔 그냥 물에만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한 보습제, 즉 여러분들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던 뭐 콜라겐이랄지 아니면 히알루로닉 애시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걔네가 피부에 고분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고분자리가 날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어느 정도의 수분 공급, 또 약간의 보습에 대한 도움은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신 그냥 수돗물은 100% 날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잠깐, 화장품 전성분에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흔히 정제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깨끗한 물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제수도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아닙니다. 정제수는요, 화장품의 제형을 만들기 위한, 즉 사용감과 화장품의 점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베이스 성분이고, 이것이 피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면 직접적인 도움은 무엇이냐? 화장품에 보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액티브 성분들, 즉 활성 성분이 별도로 들어가서 보습을 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절대 얼굴에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즉 수돗물로 세안을 한 다음에 그것을 피부에 두들겨서 침투시킨다? 안 되고요. 이것이 오히려 날아간다라는 것. 그런데 혼자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있는 수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라놓은 에센스나 크림까지도 희석시켜서 효능을 떨어지고, 또한 그것들도 데리고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 우린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간단해요. 물로 클렌징 마무리 하시고요, 피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타올로 깨끗하게, 말씀드렸어요, 절대 이렇게 아파 문지르지 말라고요. 가볍게 눌러서 꼼꼼하게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기초 화장품류를 보신다면요, 분명 당기던 피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물기를 손가락으로 침투시키고 그래서 남아있는 상태에서 화장품을 바르시면서 그래도 당긴다라고 호소하셨던 정말 많은 분들, 오늘부터는요, 물기 완벽하게 제거하고 현재 사용하시던 화장품 사용해보세요. 아마 최소 2주 후에는요, 분명 당김이 덜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영상과 더불어서 꼭 건조하거나 예민하거나 염증성 여드름이 있을 때 아침엔 물세안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바로 이 영상,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영상. 그럼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나요? 정말 도움되셨다면 화장품과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은 이쪽, 제 영상 정기구독은 이쪽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모양의 알림도 꼭 클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핑크 피부 박사 핑피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